전세 계약서 전세 계약서 날인된 일자 있죠. 부여된 날짜. 전세 계약서 등기소 갔다 오면은 전세 계약서에 그 방문이 찍혀 있죠. 그 날짜를 우리가 확정일자로 볼 수 있는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봅니다. 자, 사건은 이런 사건이에요. 14의 11983 봅니다. 자, 다시요. 자, 잘 보세요. 이 진해구 석동에 이게 이제 이게 새마을 금고 실채권은 3억 8,100입니다. 8,100에 봅니다. 자, 8억 자, 다시요. 진해구 석동에 다가구 주택이 나옵니다. 경매가 나와가지고 8억 3천에 팔리는데 여기 보면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요 이하순 씨 잘 봅니다. 이하순 씨는 자, 설정부터 한번 볼까요? 설정이 언제 됐습니까? 지금 2011년도죠. 그러면 이때가 말소 기준 등기일자입니다. 2011년도, 그죠? 자, 2011년도 막 설정이 돼가 있는데 이하순 씨는 늦가 들어왔어요. 그죠? 2012년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늦가 들어온 사람은 전, 확, 빼, 3개가 돼야 되죠? 없다 아닙니까, 지금? 확이 빠져버렸죠? 확정일자. 그러면은 배당이 안 됩니다. 자, 안 돼요. 근데 이하순 씨는 또 뭐 했나 그러면은 그 대신에 전세권을 했어. 전세권 했어요. 했는데 이 전세권 이거는 주로 90%가 건물에만 됩니다. 건물 배당. 알겠어요? 예로 땅이 10억이다. 건물이 5억이다. 반에 팔리면은 땅은 5억이고 건물은 2.5억이죠. 그럼 2.5억에 거기에서만 배당에 줄을 서는 거예요. 전세권은. 그래서 이 목적물 범위가 한번 볼까요? 이하순 씨는 목적물 범위를 보면은 건물 뭐 2층에 뭐 일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법무사가 그 등기를 할 때 경매를 잘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토지 전부 및 건물 2층 이래야 되는데 토지 전부가 빠졌어요. 전부 대부분 다 그래요. 자, 얼굴 봅니다. 얼굴에 이하순 씨 보면은 여기 보면은 나오네. 자, 10순위입니다. 10순위. 자, 순위가 10순위 전세권 설정인데 연화를 했단 말이죠. 제가 했는데 전세금이 8,500인데 범위가 어디죠? 범위 3층이죠. 3층 북쪽에 65제곱미터 300원 나왔다죠. 자, 이래 이하수입니다. 전세권자인데 요 범위를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뭐 빠지죠? 토지 전부 및 그죠? 전부 및 3층의 북쪽 이래야 토지에도 전세권 설정, 토지 등기부를 띄면은 이걸 우리가 공동전세라 그래요. 토지 등기부에도 전세권이 나와야 되고 건물도 나와야 되고 이래야 토지에 낙찰된 금액이 있죠. 거기서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건물만 해놓으면은 다주택에서는 이렇게 건물만 해놓은 사람은 아주 힘이 없어요. 설명 여기 갑니까? 자, 우리 전입 확정은 토지 건물과 다 받죠. 배당이. 그럼 전세권은 건물만 이렇게 딱 목적물 범위를 잡아 놓으면은 건물에서만 배당을 받아요. 그래서 토지에는 침입을 못 합니다. 배당에. 그래서 아주 못 받는 경우가 크다요. 전적 해놓은 거는. 자, 그래서 요 봅니다. 요 보면은 임차인이 4억 6천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많이 있죠. 임차인도 있고 은행도 본건에 설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줄을 많이 써놨죠. 써놨는데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이하순 씨가 배당을 못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 보면은 요번에 낙찰이 되면은 경매 비용 띄고 요 놈을 가지고 은행에서 가져가죠. 가져가는데 요거는 지금 이하순 씨가 지금 없다 해놨어요. 그죠? 근데 이게 실채권이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따져보니까 요 반송동 새마을 금고가 이 1위 하면 안 됩니다. 금액이 얼마나 크면요. 아까 제가 얼마 했죠? 배당표를 보고 한 겁니다. 실채권은 뭡니까 지금? 3억 8,100이죠? 그럼 숫자를 바꿔봅니다. 그래서 3억 8,100이니까 낙찰 금액을 11억 3,800 하면 딱 맞더라고 답이.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예상 배당표를 수정했습니다. 이게 11억
3,800만 원 이래가지고 수정을 하면은 이하순 씨가 이렇게 이제 전세권도 이렇게 배당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될 수가 있죠. 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중요한 건 요겁니다. 다른 거는 잊어버리고요. 배당을 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하순 씨가 이게 전입 확정일자가 없는데 요 날짜를 아까 전세권 있죠, 이거. 이 날짜를 끼울 수가 있느냐, 이거 갈 수 있느냐, 넣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있죠? 2012년 5월 21일을 전세권만 하면은 힘이 없는데 2012년 5월 21일을 확정일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끼워 넣어버리면은 요거를 넣는다 하면은 어찌 됩니까? 땅까지 배당이 되죠. 그러면 이하순 씨는 8,500을 받을 수 있는 힘이 막강해집니다. 아까 건물에 있는 전세권은 줄차 보니까 힘이 없어요. 건물에서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땅값이 크고 요 나가고는. 그래서 건물에서는 전세권이 밀려서 배당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아까 전세권 일자를 여기다 갖다 넣어주니까 땅하고 건물에 대해서 전입 확정에다 효력을 미치니까 땅까지도 배당이 되니까 8,500이 배당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해갑니까? 제가 설명한 거를. 다시. 우리 전확배가 다 돼야 우리가 후순위 임차인은 전확배가 돼야 되죠. 그럼 확정일자 없을 때 전세권 일자를 넣을 수 있느냐? 넣을 수 있다면 넣어가지고 땅까지 배당을 다 받고 한다. 알겠어요? 그러면 전세권만 있을 때는 그 힘은 약해요. 왜냐 하면은 전세권은 여기 보면요, 석동의 거를 보면은 땅값이 얼마죠 지금? 땅값이 보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자, 3억 7,700이죠. 700이고 건물가가 4억 3,10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전세권은 이 건물에 대해서 즉 땅에 들어가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순서는 안 돼요. 안 되는데 땅에 대해서 아까 전세권 일자가 이 전세권 세 사람이 있죠. 있는데 이하순 씨는 요 전세권 이 양반은 세 사람 다 중에서 이 사람은 전입 확정을 했기 때문에 배당이 빨라지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도 주판 나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받아갔습니다. 그때 받아갔는데, 그래서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일자를 확정일자에 넣을 수 있는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제 책에도 그런 설명이 있고요. 자, 대법원 판결을 봅니다. 이거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하순 씨는 8천 받아왔습니다. 배당표. 자, 보면은 주택에 관해서 이게 2002년도 판결입니다. 주택에 관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에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임대차 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볼 수 있고, 전세권 설정 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찍힌 접수인이 임대차 보호법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되는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에 넣을 수가 있다가 전세권 일자를 그런 겁니다. 자, 해석이 잘 안 되시는 분 있죠?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안 되는 분은 죄송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하나 더 봅니다. 그래서 또 법원 행정처에 법원 실무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제라는 책이 요겁니다. 요거. 요 책에 이게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이 아주 이게 이제 2003년도 나왔다가 2014년도에 다시 개정이 나왔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 경매계에서는 경매계당들의 바이블입니다. 요놈 민사집행, 그리고 법원 행정처의 법원 실무제요, 민사집행 이거입니다. 4권 중에서 이건 요거만 필요합니다. 요거 하고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발간한 경매무 편납하고 그 2개가 항시 제일 중요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보면은 그런 설명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위에서 설명한 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 변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 날인된 등기소의 일부인도 확정일자로 보아야 되므로 그 부지의 매각 대금에서도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됐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전세권만 덜렁 해놓은 사람은
건물에서만 대부분 배당을 받아요. 왜냐 그러면은 목적물 범위를 토지 전부 및 건물 일부 이라면 되는데 토지 전부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등기부에 보면은 토지 전부를 목적물 이어놓으면은 토지 등기부에도 전세권 설정이 비고 건물 등기부도 두 개 다 보여야 됩니다. 이게 공동전세요. 그렇게 되면 맞는데 보통 90% 법무사들이 건물만 덜렁해줘요. 그거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배당 때 이 전세권 설정의 그 계약서에 날인된 등기소의 일부인이 확정일자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볼 수 있으면은 토지 배당금까지 전입이 되어 있으면은 같이 배당을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해가시죠? 어느 정도? 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것도 중요한 문제 되는 거예요. 확정일자에 넣을 수 있느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부지의 매각득음에서도 다가구주택의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법원 행정처에 놓은 법원 실무제요. 여기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확정일자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주임법과 달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받아야 된다. 자, 상가는 자, 우리 주택에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나 하면은 주로가 80%가 동사무소입니다. 주민자치센터고 그 다음에 20%가 이제 공정법무법인 또는 등기과에서 합니다. 등기과에 이렇게 해서 확정을 찍는데 우리 상인법의 상가보호법의 상가는 확정일자를 어디 찍어야 되죠? 세무서 찍어야 됩니다. 딴 데 찍으면 안 돼. 그죠? 세무서에 확정을 찍어야 그게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배당해달라 할 때 그 세무서에 찍어야 되는데 등기과에서 찍고 등기소에서 찍고 물론 동사무소도 뭐 찍지도 않겠지만 그런 데 찍는 건 효력이 없어요. 세무서의 상가는 관할 세무서장한테 그 가서 찍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근데 이거 봅니다. 요 상남동 물건은요, 이거는 세무서에서 안 받고 등기소에서 받더라고. 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회 7200. 자, 이게 이제 상가에가 경매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이제 날짜가 아주 물건이 좋아서 그런지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는데 상남에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스크린 골프장. 자, 쭉 봅니다. 이 스크린 골프장이 지금 경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골든타워에 이리 나옵니다. 골프장이. 그죠? 나오죠? 나오는데 주로 보니까 이래요.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뭐 이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보면은 이제 요 이시라는 임차인이 2억에 5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월세를. 그래갖고 이제 배당 요구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2억에 500만원. 환산보증금이 7억 크죠? 큽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 사람은 또 임차인은 또 요게 유치권자로서 또 신고합니다. 그죠? 5억 4,800달러 이 말이다. 그죠? 그럼 요거는 신고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는 성립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왜냐 그러면은 주로 자기 영업 목적이죠. 영업 목적이라 하면은 이거는 유치권 성립 안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건 놔두고 지금 하는 거는 요겁니다. 이 환산보증금이 2억의 월세가 500이면요 7억이다 이 말이다. 7억. 그죠? 월세 곱하기 100을 해버리니까 7억이 됩니다. 5억 플러스 2억은 7억이죠. 7억인데 이 7억은 이 설정을요 2016년도 7월 달에 은행에서 설정이 들어갔어요. 2016년 7월 달.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임대차 보호법 보면요 2016년 7월 달에 적용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주민법 말고 저 밑에 보면은 여기 상가 있죠. 상인법에 보면은 아까 2016년 자 요거죠. 요거 해당되죠. 2016년 7월 1일입니다. 2016년 7월 달에 은행에서 1번 건전당이 됐어요. 그럼 그때는 기타 지역에 얼마나 크면은 1억 8천에 요 해당이 됩니다. 소액보증금은 3천 이하에 1,000만 주고 여기죠. 1억 8천 이하야 되는데 아까 환산보증이 얼마였죠? 7억. 그럼 7억이 요게에 해당되는 1순위 설정을 했는데
2016년도 7월 달에 설정을 했는데 7억이나 되는데 요거를 초과하잖아요. 초과하면은 이 적용 범위를 벗어나거든요. 이게 적용 범위를 벗어나면 원래 보호가 안 됩니다. 아까 2억에 500인데 2억이 인수가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데 법을 바꿉니다. 이때 권리금액 신설하면서 이때가 2015년 5월 13일에 무엇을 바꿔요. 이런 금액을 무제한으로 해제시킵니다. 금액을. 인수에 대한 거는 해제를 시켜요. 우선 변제권은 해제를 안 시키는데 예로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금액이 5억이든 한사본이 7억이든 10억이든 해당되는 그 아까 2억에 500 있죠. 그런 사람도 2억을 인수가 되도록 법을 확대시켜 놨어요.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2015년 5월 13일부터 건의당에 아까 설정 뭡니까? 2016년 뭐 7월달 그랬죠? 해당이 되니까 그거는 해제돼서 선순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2억은 요 2억은 인수다 인수가 아니다 이거 인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션에서도 여기에서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인수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구독션에서 상당히 잘했습니다. 이 2억을 자 봅니까 지금 인수를 해놨죠. 그러면은 요 2억은 인수다 하는 것은 낙찰자가 낙찰 받고 여러 7억에 받으면 9억 사는 거와 똑같아요. 2억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니까.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그러면 배당은 되는 거 아닙니까? 배당. 자, 여기 보면 이나시요. 이 시가 확정자 있습니까? 없는 거죠? 요 있죠? 이게 세무서에서 예로 받았다 하더라도 요 배당을 해도 요 2억은 배당은 안 되는 겁니다. 인수만 되는 거예요. 대항력만 무한대로 풀어난 거지 배당은 해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2억은 확정일자 세무서 받았하더라도 배당은 안 되고 인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야 되고 또 더군다나 이 사람은 또 세무서도 안 받고 어디서 받았다고요? 등기소도 받았어. 여기 보니까 세무서 관계는 안 찍어주는가 봐. 세무서에서 그 세무서에서도 금액이 초과되면은 찍어주는 세무서 있고 안 찍어주는 세무서 막 지금 전국에 막 틀려요. 틀리는데 이분은 요 보니까 요 임차인은 그죠? 요 임차인은 어디서 받았나? 등기소에서 받았대. 이 확정일자를 그죠? 확정일자를 받는데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등기소 확정일자 받을 수 있죠. 자, 주택은 해주잖아요. 그럼 상가도 막 등기소에서 막 오니까 확 찍어줍니다. 확정일자 그런 것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날짜를 정해주는 거죠. 그런 계약서가 있었다. 그런 거 확인해 주기 때문에 막 찍어줍니다. 찍어주니까 받았다. 서로 세무서에서 받아도 아까 2억은 배당이 된다 안 된다? 배당은 안 된다. 안 되고 오로지 요거는 요거는 세무서를 받든 어디 받든 요거는 무시하면 됩니다. 이 금액 큰 거는 무시하고 2억은 뭐라고요? 인수다. 그럼 낙찰자가 요번에 예로 8억에 낙찰 받으면은 2억을 안아야 되니까 10억에 사는 결과가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유치권 이야기는요 조금 곁들이면은 이 유치권이 들어왔는데 요거는 임차인이 아주 잘못했어요. 왜냐 하면은 배당 요구 해버렸죠. 하면은 뭘 냈습니까 법원에? 임대차 계약서 냈죠. 자, 임대차 계약서를 내면은 아주 불리합니다. 왜 불리하냐 하면은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요. 자, 이런 거거든요. 임대차 계약서의 5조에 보면은 원상 회복 조항이 있어요. 이거 뭡니까? 유치권 포기 조항이에요. 그러면은 낙찰자가 나중에 인도명 신청할 때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은 인도명령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죠? 또 그러고 영업용 목적인 것은 유치권이 성립 안 한다를 봅니다. 판례에서는 건물의 가치 증가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가치 증가하는 것은 주로 엘리베이터 올렸다든지 세금을 지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갈비집, 스크린 골프장, 그 다음에 뭐 노래방, 뭐 식당, 뭐 막 영업 리모델 한 거 있죠. 1, 2, 3억 주고 그거는 유치권하고는 성립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확정일자는 별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요게 날짜가 빠르기 때문에 은행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2억은 인수가 된다. 그걸 기억하세요.
인수가 여기 2억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2억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추가 부담 대항입니다. 그래서 낙찰 받고 이제 알고 받으면 되는데 모르고 덜렁 받으면 2억 내면 골치 아프죠. 자, 그걸 기억하시고요.